드디어 이 골칫덩이를 떼어낼 수 있겠네. 붉은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 여자. 목에 두른 2천만 원짜리 모피 코트. 손목에 명품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서준아, 큰엄마 잠깐만 화장실 다녀올게. 착하게 기다려. 여자는 6살 아이를 벤치에 앉히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기차에 오르며 중얼거렸죠. 15억은 시작일 뿐이야. 이 돈으로 인생 역전이지. 눈 내리는 포항 기차요? 6살 서준은 몰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15억이었다는 걸, 큰어머니가 그 모든 걸 가로채려 한다는 걸. 큰엄마, 아이가 소리쳤지만 여자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그로부터 30년 후, 버려진 소녀는 1000억대 재벌 후계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진실은, 양아버지님, 제 친아버지를 죽이신 겁니까?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포항 기차역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한겨울 밤이었죠. 역 대합실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6살 남자아이 민서준. 다른 한 명은 38살 여자 윤미정. 서준의 큰어머니였죠. 하지만 미정의 모습은 초라하지 않았어요. 값비싼 모피 코트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였죠. 손목엔 명품 시계, 입술엔 새로 바른 붉은 립스틱. 큰엄마 배고파?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끄러워. 조금만 참아. 미정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계속 주변을 훑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경계하듯. 미정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립스틱을 꺼내 다시 한번 발랐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드디어 오늘이네. 미정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사망 진단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명의 이전 서류, 위조된 실종 신고서. 한 달 전 서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재석, 40살이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죽었으니까 상관없지. 미정은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남긴 재산을요. 미정은 한 달 동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보험금 3천만 원, 강남 상가 건물 시가 12억, 주식 8천만 원어치, 예금 통장 2억 4천만 원, 전부 합치면 15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수혜자는 전부 아들 서준. 이 애만 없으면 내가 법정 대리인이야. 미정은 계산했습니다. 서준을 실종 처리하면 됐어요. 7년 후엔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죠. 그동안 미정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팔고, 주식 팔고, 예금 인출하고. 전부 내 거야. 미정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준에게 돌아갔죠. 서준아. 응? 큰엄마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너 여기 앉아서 착하게 기다려.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서준은 움찔했습니다. 큰어머니가 무서웠거든요. 미정은 서준을 벤치에 앉혔어요. 작은 가방을 옆에 놓았습니다. 이거 꼭 잡고 있어. 알았지? 응. 착하게 있어. 큰엄마 금방 와.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표를 사러 갔죠.
서울행 한 장이요. 12,000원입니다. 표를 받은 미정은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어요. 아까 ATM에서 뽑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한동안 살 수 있겠어. 미정은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곧 서울행 열차가 들어옵니다. 미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준이 벤치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안하긴 하지만 15억 앞에선 어쩔 수 없어.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쉬익.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죠. 미정은 기차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서준이 보였어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엄마. 서준이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어요. 미정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하듯. 기차 문이 닫혔어요. 큰엄마, 나도 태워줘. 서준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죠. 큰엄마. 서준은 기차를 쫓아 뛰었어요. 창문 너머로 미정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는 척했어요.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죠. 끝났어. 드디어 자유야. 기차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준은 플랫폼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큰엄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도 어깨에도 쌓였죠. 서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를 두고 갔는지. 큰엄마. 서준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역은 점점 텅 비어갔어요. 마지막 기차가 떠나고 사람들도 사라졌죠. 대합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서준만 홀로 남았어요. 그 시각 서울로 가는 기차 안. 미정은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가방에서 통장들을 꺼냈어요. 통장을 열었습니다. 예금 잔고 확인. 2억 4천만 원. 내일 아침 바로 빼야지. 미정은 계산했습니다. 강남 건물은 부동산에 맡겼어요. 한 달 안에 팔릴 거라고 했죠. 12억. 수수료 빼고 11억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도 팔면 8천만 원. 전부 합치면 14억. 보험금까지 합치면 15억. 미정은 흥분했어요. 이 돈이면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하지만 미정은 몰랐습니다. 30년 후 자기가 훨씬 더 큰 거래를 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거래의 대상이 바로 오늘 버린 아이라는 걸. 첫째 날 밤, 새벽 2시였습니다. 서준은 벤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차가운 바람이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리고 저렸어요. 큰엄마, 왜 안 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준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과자 2봉지와 물 1병,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서준아, 미안해. 큰엄마는 너를 키울 수 없어. 6살 아이는 글을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았죠. 둘째 날, 아침 햇살이 서준을 깨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뱃속이 꼬르륵거렸죠. 과자 한 봉지를 뜯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서준은 과자를 뱉어냈어요. 영무원이 지나가다 서준을 봤습니다. 야, 꼬마야. 부모님은? 몰라요. 어디 갔는데? 큰엄마가 기차 타고 갔어요. 영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올 거야. 하지만 큰어머니는 오지 않았죠. 셋째 날, 서준은 화장실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보였어요. 서준은 주저하다가 다가갔습니다.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봤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썩은 음식 냄새, 담배 냄새. 하지만 서준은 손을 넣었습니다. 반쯤 먹다 버린 빵이 있었어요. 곰팡이가 조금 피어 있었죠. 서준은 곰팡이 부분을 떼어내고 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넷째 날 밤, 서준은 더 이상 역 안에 있을 수 없었어요. 영무원이 쫓아내려 했거든요. 야, 꼬마야.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돼. 나가. 서준은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바람은 더 차가웠죠. 서준은 떨면서 역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불빛이 보였어요. 다가가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었죠. 드럼통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어요. 애가 왜 여기 있어? 한 노숙자가 서준을 발견했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이름은 김영수. 야, 꼬마야, 부모님은? 없어요. 없다고? 혼자야? 응. 영수는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너무 말랐어요. 옷은 더럽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죠.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불 앞에 와. 얼어 죽겠다. 영수는 서준을 불가로 불렀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불의 따뜻함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손발은 여전히 얼얼했죠. 배고프지? 이거 먹어. 영수는 빵 반쪽을 줬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준은 빵을 받아 먹었어요. 이빨이 아플 정도로 단단했지만 씹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민서준. 민서준? 영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민재섭. 이요. 민재섭? 너가 민재섭 씨 아들이라고? 네. 아저씨가 우리 아빠 알아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응, 알아. 사실 영수는 전직 형사였습니다. 10년 전까지 포항경찰서에서 일했죠. 그리고 한 달 전 민재섭의 교통사고를 조사했었어요. 그 사건, 뭔가 이상했는데 영수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민재섭의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났었어요. 하지만 정비 기록을 보면 일주일 전에 점검받았죠. 그리고 사고 이틀 전 CCTV에 수상한 사람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조사 중단 명령이 내려왔어요. 강그룹에서 압력을 넣었어. 영수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큰 세력이 개입했다는 걸.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다 해직당했죠. 아저씨, 우리 아빠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영수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자. 5째 날부터 7째 날. 서준은 노숙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낮에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밤에는 불가에서 잤죠. 몸에서 냄새가 났어요. 땀 냄새, 쓰레기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손톱은 까맣게 더러워졌죠. 하지만 서준은 살아남았습니다. 영수가 지켜줬거든요. 서준아, 이거 먹어. 영수는 자기 빵을 나눠줬습니다.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괜찮아. 영수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를 버린 게 누구지? 그 큰어머니라는 여자? 영수는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한 고급 세단이 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노신사가 내렸어요. 65살쯤 돼 보였습니다.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죠. 강철민, 국내 3대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노숙자들이 모인다는 곳입니까? 네, 회장님. 자선 사업 일환으로 방문하시는 거죠? 비서가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가봅시다.
강철민은 역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봤죠.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아이. 6살쯤 돼 보였어요. 아이가 왜 여기 있지? 강철민이 다가갔습니다. 여기 아이가 있네요. 노숙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강철민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버려진 것 같아요. 일주일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강철민은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이름이 뭐니? 민서준. 민서준? 강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재섭의 아들? 강철민은 한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민재섭. 한때 강철민의 사업 파트너였던 남자. 하지만 강철민은 그를 배신했죠. 부동산 사기로 민재섭을 파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재섭은 절망 끝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내 탓이지. 강철민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노숙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네. 노숙자들이 놀랐어요. 제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강철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강철민에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죄책감을 덜고 싶었죠. 그리고 민재섭에게 빚진 걸 갚고 싶었습니다. 서준아, 나랑 갈래? 어디요? 좋은 곳이야. 따뜻하고 밥도 맛있어. 서준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응. 강철민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강철민. 바로 그 사람이잖아.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민재섭을 파산시킨 장본인이라는 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지?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단에 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차였어요.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죠. 서준아, 배고프지? 강철민이 물었습니다. 응. 잠시만 기다려. 금방 도착할 거야.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어요. 1시간 후, 차는 강남의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거대한 정원이 있었어요. 분수도 있고 조각상도 있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입을 떡 벌렸어요. 집이 너무 컸거든요. 들어가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계단까지 양탄자가 깔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집사가 인사했습니다. 이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혀주게. 네, 회장님. 서준은 욕조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씻는 거였죠. 옷도 새로 입었어요. 부드러운 면 옷이었습니다. 이리 와. 강철민이 서준을 불렀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먹어. 서준은 포크를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먹는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강철민은 친절했습니다. 서준은 음식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서준아,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정말요? 그래.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아버지? 서준은 낯설었어요. 하지만 강철민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야. 강철민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철민의 회상. 강철민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강철민은 45살이었어요. 이미 성공한 중견 부동산 개발업자였죠. 어느 날 젊은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민재섭, 25살의 유능한 신진 사업가였어요. 강 회장님,
제 프로젝트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봅시다. 강철민은 서류를 펼쳤어요.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수익성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50% 지분으로 투자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재섭은 기뻐했어요. 둘의 사업은 대박이 났습니다. 1년 만에 30억 원의 수익을 냈죠. 재섭 씨 잘하셨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강철민은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반반씩 나눠야 하지? 투자는 내가 했는데. 7년 전 민재섭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준. 회장님, 제 아들입니다. 민재섭은 자랑스럽게 아기를 보여줬어요. 축하합니다. 강철민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도 생겼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군. 강철민은 결심했어요. 민재섭을 몰아내자.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만들었죠. 그리고 민재섭을 불렀어요. 재섭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회사 돈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빼돌렸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강철민은 위조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재섭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누명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발. 하지만 강철민은 냉정했어요. 회사에서 나가십시오. 민재섭은 쫓겨났습니다. 재산도 전부 빼앗겼죠. 그때 민재섭의 아들 서준은 1살이었습니다. 그 후 민재섭은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죠. 7년 동안 악착같이 일했어요. 그리고 강남에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주식도 모으고 예금도 쌓았죠. 7년 만에 15억을 모았어요. 언젠가 강철민을 만나면 따져 물을 거야. 민재섭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민재섭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장님, 민재섭 씨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강철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 몰래 다녀왔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재섭의 형수 윤미정만 있었죠. 아들 서준도 있었어요. 내 탓이야. 내가 재섭 씨를 파산시켰으니까. 강철민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포항 노숙자촌에서 서준을 발견한 거였어요. 이건 운명이야. 내가 재섭 씨에게 갚을 기회야. 강철민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양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죄책감을 덜고 싶었던 걸까요? 강철민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위스키를 다 마신 강철민은 침대에 누웠어요. 서준이를 잘 키워야지. 그게 재섭 씨에게 갚는 길이야. 하지만 강철민은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30년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음 날 아침, 강철민은 서준을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초등학교였어요. 이 아이를 입학시키고 싶습니다. 회장님, 학기 중간인데요.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준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쟤 누구야? 회장님이 데려온 애래. 거지였대.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서준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어. 운명의 만남. 방과 후 서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청년.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준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넌 누구야? 민서준이요.
민서준, 아버지가 데려온 거지, 새끼? 청년은 비웃었습니다. 강민재, 강철민의 친아들이었죠. 반갑다, 거지야. 난 강민재다. 이 집 진짜 아들이지. 민재는 서준에게 다가왔어요. 잘 들어. 넌 여기서 손님일 뿐이야.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 알겠어? 응. 대답은 네, 형님이야. 네, 형님. 민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민재는 서준의 어깨를 세게 쳤어요. 죽을 줄 알아. 서준은 움찔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준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1년 후 서준 8세, 민재 26세. 겉으로 보기엔 서준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옷.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민재는 서준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야, 거지야. 이리 와. 민재는 매일 서준을 불렀어요. 네, 형님. 내 숙제해. 네. 숙제하라고. 못 들었어? 민재는 서준을 때렸습니다. 서준은 울지 않았어요. 울면 더 맞거든요. 알겠어요, 형님. 서준은 민재의 숙제를 했습니다. 5년 후 서준 13세, 민재 31세. 민재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은 안 했어요. 회사에는 들어갔지만 놀기만 했죠. 반면 서준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서준이는 정말 똑똑하네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지옥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서준이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민재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죠. 야, 거지야. 민재가 소리쳤어요. 또 1등 했다며? 너 잘난 척 하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닥쳐. 민재는 갑자기 서준을 밀었습니다. 으악. 서준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쿵쿵쿵. 몸이 계단을 구르며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서준. 팔에서 피가 흘렀어요. 서준 도련님. 집사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서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재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말하면 더 당해. 서준은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팔이 골절됐어요. 어떻게 다친 거예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넘어졌어요. 서준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강철민은 걱정했습니다. 서준아, 조심해야지. 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민재는 웃고 있었죠. 그날 밤, 민재는 서준의 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야, 거지야. 형님, 잘했어. 입 다물어서. 다음에 고자질하면 진짜 죽는다. 민재는 서준의 깁스를 툭툭 쳤습니다. 아팠지만 서준은 참았어요. 8년 후 서준 23세, 민재 41세 대학 시절. 서준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서준아, 정말 축하한다. 강철민이 서준을 껴안았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준아, 너 정말 대단해. 그때 옆에 있던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재는 대학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회사에는 들어갔지만 일은 안 했죠. 서준이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차. 어느 날 저녁 서준은 자료를 찾으러 지하 창고에 갔어요. 민재가 따라왔습니다. 야, 서준아. 네, 형님. 너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도 다 보여. 민재는 서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서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컥!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내가 후계자야. 민재의 눈에는 살기가 돌았어요.
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으로 민재의 팔을 잡아당겼죠. 죽어. 죽어라고. 민재는 힘을 더 줬어요. 서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서준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재의 명치를 가격한 거예요. 민재가 비틀거리며 손을 놨습니다. 서준은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어요. 이 새끼가. 민재가 다시 덤벼들려는 순간. 무슨 일이야?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서준이가 넘어져서 제가 도와주려던 참이에요. 정말입니까, 서준 씨? 경비가 서준을 봤어요. 서준은 목을 만지며 일어섰습니다. 네, 그래요. 서준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재가 쏘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준은 거울을 봤어요. 목에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서준은 처음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서준이 상무가 된 날, 회의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로 회사 매출이 3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철민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서준이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의가 끝난 후 민재가 서준을 불렀습니다. 야, 서준아. 잠깐 이리 와. 무슨 일이세요, 형님? 너 요즘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민재의 눈빛이 어두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너만 챙기잖아. 민재는 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잘 들어. 넌 절대 나를 넘어설 수 없어. 알겠어? 그 순간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뿌리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뭐? 저는 더 이상 형님의 폭력을 참지 않겠어요. 서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형님이 저를 때린 건 23년입니다. 계단에서 밀어 팔을 부러뜨렸고 창고에서 목을 조르기도 했죠. 그게 증거도 다 있어요. 병원 기록, CCTV 영상.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저를 건드린다면 이 모든 걸 아버지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시험해 보시겠어요? 서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떨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서준이 무서웠던 거죠. 좋아. 기억해둬. 민재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서준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맞섰어.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재가 더 위험한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걸. 서준은 부사장이 됐습니다.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차세대 경영인 민서준, 강철민 회장, 양아들을 후계자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강철민은 만족스러웠어요. 서준아, 내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회사를 내게 맡기려고 한다. 네, 후계자로 지명하겠다. 서준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민재 형님이. 민재는 안 돼. 능력이 없어. 강철민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서준이를 후계자로? 네, 도련님. 회장님께서 그리 결정하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재는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나는 친아들인데 저 거지 새끼가 후계자라고? 민재는 미쳐 날뛰었습니다. 없애야 해. 완전히 없애야 해. 민재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준이를 제거하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민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줄까?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서준이를 버린 사람. 그 큰어머니를 찾으면 되겠네. 민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윤미정이라는 여자를 찾아주세요. 어떤 사람인데요? 서준이의 큰어머니예요. 30년 전에 서준이를 버린 여자죠. 알겠습니다. 탐정은 수색을 시작했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아냈죠. 윤미정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있습니다. 민재는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가보겠어. 영등포 쪽방촌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하수구 냄새가 진동했어요. 민재는 코를 막으며 걸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네, 도련님. 저기 2층입니다. 탐정이 가리켰어요. 민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누구세요?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정 씨죠? 민서준의 큰어머니. 문이 열렸어요. 68살의 노파가 나왔습니다. 윤미정이었죠. 30년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루한 옷, 구부정한 등,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강민재라고 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미정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재를 봤어요. 하지만 민재의 옷차림이 고급스러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네. 미정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방은 좁았습니다. 3평도 안 돼 보였죠.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민서준에 대해 아시죠? 서준이요? 미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30년 전에 포항 기차역에 버린 아이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15억도요.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민재는 의자에 앉았어요. 서준이를 없애주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30억입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30억이요? 네. 서준이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요. 제거라니. 무슨 뜻이에요? 민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돼요. 어떻게요? 횡령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증인으로 나서는 거죠. 민재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서준이의 더러운 과거를 폭로하세요. 노숙자 출신이었다는 것, 당신이 버렸다는 것, 그리고 당신한테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짓말까지. 그럼 서준이는 주가 폭락, 사회적 매장,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나겠죠. 그 후엔 뭐 알아서 되겠죠. 민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30억이라는 돈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뭡니까? 당신은 왜 서준이를 없애려는 거죠?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 거지 새끼가 내 자리를 빼앗아서요. 후계자 자리를요. 아, 미정은 이해했습니다. 당신도 서준이를 버렸잖아요. 죄책감 같은 거 없죠? 민재가 물었어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없어요. 그때도 버렸는데 이번에도 못할 것 없죠. 민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잘 통하겠네요. 그런데 30억은 언제 받나요? 일이 끝나면요. 계약금으로 10억 먼저 드리죠. 민재는 수표를 꺼냈어요. 10억 원짜리 수표. 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당연하죠. 은행 가서 확인해 보세요. 미정은 수표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억? 10억이라니. 30년 전 15억을 탕진한 미정. 그 후로는 가난하게 살았죠.
도박 빚은 다 갚았지만 남은 게 없었어요. 쪽방에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기회가 왔어요. 좋아요. 하겠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럼 계획을 설명하죠. 민재는 서류를 펼쳤어요. 첫째, 서준이의 회사 비자금 계좌를 만듭니다. 이건 제가 할게요. 둘째, 그 계좌로 돈을 빼돌립니다. 서준이가 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셋째, 당신이 언론에 제보합니다. 서준이가 횡령했다고. 넷째, 당신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서준이의 더러운 과거를 폭로하는 거죠. 그럼 서준이는 끝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준비 기간은 한 달입니다. 그동안 연습하세요. 연습이요? 네. 언론 인터뷰 연습이요. 울면서 연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민재는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인터뷰 시나리오였습니다. 서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이었어요. 저를 때리고 욕하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지만 거짓말인데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특히 노파의 눈물은 강력하거든요.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민재는 일어섰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민재가 나간 후 미정은 수표를 쳐다봤습니다. 10억 원. 이 돈이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미정은 웃었어요.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어차피 내가 버린 애잖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미정은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민재는 회사 비자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서준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50억 원을 빼돌렸죠. 증거도 조작했습니다. 서준이 직접 한 것처럼요. 완벽해. 민재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강그룹 부사장 민서준 50억 횡령 의혹. 기사가 터졌어요.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차세대 경영인의 추락. 입양아 출신 부사장. 알고 보니 횡령범. 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사장님, 검찰에서 조사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횡령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비서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비자금 계좌. 서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준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미정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서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아이였어요. 제가 키웠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폭력적이고 거짓말쟁이였어요. 노숙자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들 물건을 훔쳤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역시 노숙자 출신은 믿을 수 없어. 재벌 흉내 내더니 본색이 드러났네.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강철민은 서준을 불렀어요. 서준아, 이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증거가 너무 명확해. 아버지, 믿어주세요. 하지만 강철민도 흔들렸습니다. 일단 직위 해제하겠다. 아버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에 있어라. 서준은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끝인가?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서준 씨, 저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아저씨? 30년 전 노숙자촌에서 서준을 보호해줬던 그 사람. 저 지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서준 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증거요? 네. 30년간 모은 증거요. 당신 아버지 죽음의 진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진실. 서준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전 10시 포항역에서 만나요. 30년 전 그곳에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준은 희망을 느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포항역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역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죠. 서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수였습니다. 이제 80살.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서준 씨. 둘은 악수했습니다. 여기서 애기야긴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죠. 영수는 서준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무슨 증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서준이 급하게 물었어요. 영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30년간 모은 자료입니다. 당신 아버지 민재섭 씨의 죽음에 관한 거죠. 영수는 파일을 펼쳤어요. 저는 전직 형사였어요. 당신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었죠. 그런데 왜 이제야? 상부에서 조사 중단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강그룹에서 압력을 넣었어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그룹이요? 네. 강철민 회장이요. 영수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당신 아버지는 15년 전 강철민 회장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죠. 하지만 7년 전 강철민 회장이 배신했어요. 영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났죠. 그래서 아버지가 네, 파산했어요. 그때 당신이 한 살이었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15억을 모으셨죠.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영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고 이틀 전 CCTV 영상입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주차장이었어요. 밤늦은 시각, 한 남자가 민재섭의 차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지작거렸죠. 이 사람이 누구죠? 최 사장이라는 조폭이에요. 윤미정 씨가 빚을 진 사람이죠. 큰어머니가. 네. 윤미정 씨가 도박빚 3천만 원을 갚지 못하자 최 사장이 움직인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 아버지를? 돈을 받기 위해서죠. 민재섭 씨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큰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인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연루된 건 확실해요. 영수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윤미정 씨의 15억 횡령 증거예요. 15억요? 네. 당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15억이었어요. 보험금, 건물, 주식, 예금. 저는 몰랐어요. 윤미정 씨가 전부 가로챘어요. 당신을 실종 처리하고 법정 대리인이 되어서요. 영수는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건물 매각 12억, 주식 매각 8천만 원, 예금, 인출 2억 4천만 원. 전부 큰어머니가. 네. 하지만 1년 만에 다 날렸어요. 도박과 술로요. 서준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수는 마지막 파일을 꺼냈어요. 강민재와 윤미정의 대화 녹음입니다. 뭐라고요? 30억 거래요.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대가로
30억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영수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서준이를 없애주시면 30억을 드리겠습니다. 30억이요? 네. 횡령 누명을 씌우고 당신이 증인으로 나서는 겁니다. 죄책감 같은 거 없죠? 없어요. 그때도 버렸는데 이번에도 못할 것 없죠. 서준은 전율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는 30년 동안 윤미정 씨를 추적했어요. 언젠가 또 범죄를 저지를 거라 생각했죠. 영수는 서준을 똑바로 봤어요. 서준 씨, 이제 선택하세요.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겁니까? 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함께 가죠. 둘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그룹 본사. 민재는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서준이 저 새끼를 제거했어.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왜? 서준 부사장님이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뭐? 민재는 술잔을 떨어뜨렸어요. 무슨 증거? 도련님과 윤미정 씨의 대화 녹음, 그리고 비자금 조작 증거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어떻게? 김영수라는 전직 형사가 30년간 모은 자료래요. 김영수? 민재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서준을 처음 발견한 노숙자. 젠장. 민재는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날 오후 법정 출두. 경찰이 민재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강민재 씨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재는 수갑이 채워졌어요.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강그룹 장남, 동생 모함 혐의로 체포. 30억 거래의 전말. 저녁에는 윤미정도 체포됐어요. 윤미정 씨 사기와 위증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미정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나 돈도 아직 못 받았어. 30억? 30억이라고. 미정의 절규가 울려 퍼졌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10억도 은행에서 가짜라고 했어요. 가짜 수표였어요.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속은 거야. 그날 밤 서준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쓰러졌거든요. 아버지. 서준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강철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서준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강철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재가 저런 짓을 할 줄은.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일도. 강철민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재섭 씨를 배신했어. 회사에서 쫓아냈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김영수 아저씨가 알려주셨어요. 강철민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준아.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아니에요, 아버지. 서준은 강철민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서준아.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서준은 단호했습니다. 민재 형님과 큰어머니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당연하지. 3개월 후 재판정.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어요. 윤미정은 사기, 위증, 아동유기, 횡령 혐의로 기소됐죠. 법정에서 둘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전부 윤미정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저를 꼬드긴 거예요. 무슨 소리?
돈 준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게다가 가짜 수표까지 줬으면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윤미정은 30년 전 피해자 민서준을 포항역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친아버지가 남긴 15억 원의 재산을 불법으로 횡령했습니다. 또한 3개월 전 피고인 강민재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횡령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서류들, 녹음 파일, 그리고 이것은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피고인 윤미정이 30년간 사용한 돈의 내역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박장 지출 13억 원, 술값 1억 원, 명품 구매 8천만 원, 15억을 1년 만에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30년간 빈곤하게 살았죠. 그런데 30억을 받겠다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윤미정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윤미정,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서준이를 버린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도박 빚에 쫓기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정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는 동정의 목소리가 없었어요. 변명 그만하세요. 한 방청객이 소리쳤습니다. 7살 아이를 버리고 15억을 탕진한 주제에 그리고 30년 후에 또 30억 받으려고 조카를 죽이려 했잖아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재, 징역 15년.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인 윤미정, 징역 10년.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둘은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형무소 첫날 밤. 미정은 좁은 독방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 녹슨 철창, 곰팡이 냄새. 내가 여기서 10년을. 미정은 절망했습니다. 30억은커녕 10억도 가짜였어요. 결국 한 푼도 못 받고 감옥에 왔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간수가 밥을 갖다 줬어요. 차가운 밥, 시든 김치, 국도 없었습니다. 30년 전엔 15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밖에. 미정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옆방에서는 민재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친아들인데. 민재는 벽을 쳤어요. 하지만 벽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6개월 후 강철민의 임종. 강철민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폐암 말기였어요. 서준아. 병실에서 강철민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느껴져. 강철민은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서준아, 회사를 내게 맡긴다. 아버지, 넌 자격이 있어. 민재보다 훨씬 나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줘. 내 아버지한테 한 짓을. 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응?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 네. 아버지도 실수하셨을 뿐이에요. 인간이니까요. 강철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서준아.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제 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강철민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15년 전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열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나는 욕심 때문에 배신했지. 내가 너를 고아로 만든 거야. 강철민은 흐느꼈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지.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미래를 봐야죠. 그날 밤 강철민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1년 후 회장 취임식. 서준은 강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38살에 천억 기업의 회장. 축하합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준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노숙자 출신입니다. 7살에 버려져 일주일간 노숙자로 살았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무소 면회. 취임식 후 서준은 형무소를 찾았습니다. 윤미정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면회실.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미정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죠. 서준아. 안녕하세요, 큰어머니. 둘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왜 왔어? 미정이 물었어요.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작별? 네. 이제 큰어머니를 용서하려고요. 미정은 놀랐습니다. 용서? 네. 큰어머니는 저를 버렸고 2번이나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왜? 미움은 저를 아프게 하니까요. 서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큰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출소하시면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서준아. 미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알아요. 서준아. 고마워. 용서해줘서.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건강하세요. 서준은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3달 후 결혼식. 서준과 유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수많은 하객들. 서준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어요. 유진이 드레스를 입고 걸어왔습니다. 서준 씨, 유진 씨.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둘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해도 좋습니다. 서준과 유진은 키스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결혼식 후 서준과 유진은 포항역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버려진 곳이에요. 서준이 말했어요. 역 뒤편으로 갔습니다. 작은 공원이 있었죠. 여기서 노숙자 아저씨들이 저를 지켜줬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유진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보내진 거였어요. 서준 씨, 그리고 유진 씨를 만나기 위해서요. 서준은 유진을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포항 기차역에서 버려진 날. 30년이 지나 천억 재벌이 된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됐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 용서를 선택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 서준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려진 아이가 천억 재벌이 되기까지의 30년. 그 안에는 배신도 있었고, 복수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보내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